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장성 지역에 한적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짙푸른 산과 아름다운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중심에는 신비로운 호수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호수는 맑고 투명한 물을 자랑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를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호수에 관한 다양한 전설과 신화가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였죠. 어느 날 이 마을에 호기심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 수현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현은 친구들로부터 그 호수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 비밀을 꼭 밝혀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그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 호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호수에 도착한 수현은 가장 먼저 호수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낡은 돌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돌판에는 낯선 문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마치 오래된 언어로 쓰인 주문처럼 보였습니다. 수현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돌판에 새겨진 문자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아침, 밤을 가리지 않고 문자를 연구한 끝에 그는 결국 그것이 호수의 문을 열어줄 비밀 주문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수현은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호수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는 돌판에 적힌 주문을 기억하며 천천히 그 문구를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수의 물결이 스르르 갈라지면서 바닥에 이르렀고 그곳엔 아름다운 바닷속 궁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현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방문을 열고 그 궁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궁전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전설로만 듣던 호수의 요정 수요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요정은 남다른 아름다움과 자애로운 미소로 수현을 맞이하며 호수의 진정한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호수는 잃어버린 마음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비로운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요정의 말을 들은 수현은 이 놀라운 비밀을 자신의 가슴속에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간 이후로도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호수를 보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통해 한층 지혜롭고 성숙해졌고 그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로 전해져 긴 세월 동안 장성 사람들의 가슴속에 신비로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성 호수는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의식을 담고 있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대변하는 중요한 장소로 남아있었습니다. 그곳은 모험심 넘치는 젊은이들에게는 도전과 깨달음을, 어른들에게는 평온함과 힐링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았죠.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서해안에는 신안이라는 아름다운 섬들이 있었다. 이 지역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운 주민들로 유명했지만 가끔씩 맹렬한 폭풍과 몰아닥쳐 마을에 큰 피해를 주곤 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이곳에는 3명의 여신이 존재하여 섬을 지켜주고 있었다고 한다. 그 여신들의 이름은 바다 여신 해원, 바람 여신 풍신, 그리고 대지 여신 기원이었다. 그들은 신안의 풍경을 사랑하며 이곳 주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하루는 신안이 대규모 폭풍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고 거센 파도가 마을을 집어삼키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안전을 걱정하며 대피소로 몰려갔다. 그때 바다의 깊은 곳에서 해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폭풍우를 잠재우기 위해 용감하게 바다 위로 나타났다. 해원은 그녀의 능력으로 물결을 진정시키고 파도를 낮추었다. 그러나 그녀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바람 여신 풍신은 하늘 위로 올라가 폭풍의 바람을 자신의 무릎에 모았다. 그녀는 강력한 힘으로 바람을 조정하여 섬을 둘러싼 폭풍을 견딜 수 있도록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능력에 감사를 드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마지막으로 대지 여신 기원은 땅으로 내려가 주민들을 위한 대피소를 더욱 견고하고 안전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땅의 진동을 잠재워 사람들이 두려움을 잊고 고요히 지낼 수 있게 했다. 새 여신의 희생과 노곡 덕분에 신안의 마을은 커다란 재앙을 맞닥뜨리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 폭풍이 지나고 맑은 하늘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은 여신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그날 밤 마을의 장로는 모든 주민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여신들의 은혜를 잊지 말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이어가자.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여신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 아래 서로를 도우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다. 그리하여 신안의 전설은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지며 언제나 그들의 가슴 속에 남게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마치 여신들이 아직도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평화로운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부에 위치한 영암이라는 고장에 신비로운 산이 있었다. 이 산은 산 모양이 멀리서 보기에는 마치 누운 호랑이와 같고 그 모습 덕분에 호랑이 산이라 불렸다. 하지만 이 산에는 흥미로운 전설이 전해 내려왔다. 산의 북쪽 기슭에는 조용한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해마다 달이 가득 찬 밤이면 호랑이 산이 정상에서 신비로운 호랑이가 나타난다고 했다. 이 호랑이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만이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호랑이를 보게 된다면 큰 행운이 찾아온다는 것이었다. 마을에는 작은 주막을 운영하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자식이 없어서 늘 외롭게 지냈지만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랑스러운 부부였다. 어느 날 마을로 소문난 점쟁이가 주막에 들렸다. 점쟁이는 주막 주인 부부에게 신비로운 호랑이 산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간 그들이 겪은 불운을 풀어줄 방법이 바로 그 호랑이를 보는 것이라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부부는 매달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산으로 올라갔다. 밤이 이슥해질 때까지 정상을 지키며 호랑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번번이 허탕에 그쳤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부부는 거의 포기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밤 달은 한껏 밝고 아름답게 떠올랐다. 부부는 다시 용기를 내어 호랑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다. 부부는 정상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고 호랑이가 나타나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달빛이 산을 고요히 비추고 있을 때 부부의 눈앞에 커다란 호랑이의 형상이 서서히 나타났다. 호랑이는 눈부시게 빛났고 그 모습은 경이로울 만큼 아름다웠다. 부부는 말을 잃었고 잠시 동안 아름다운 호랑이의 형상을 바라보며 그동안 고생했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희망과 기쁨을 느꼈다. 호랑이가 그들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라지자 부부는 그제서야 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행운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로 그날 이후로 부부의 주막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은 비단 장사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갔다. 그리고 호랑이의 전설은 계속해서 영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갔다. 이처럼 호랑이산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상징이 되었고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여전히 마을 사람들은 산을 오르며 그 신비로운 호랑이의 축복을 기다렸다. 사람들은 전설 속 호랑이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으며 때로는 그저 전설일지 모를 이야기의 꿈과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호랑이 산과 신비로운 호랑이의 이야기는 영암 마을의 귀중한 유산으로 남아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통영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바다의 신비늘조차 보지 못한 이들도 많았지만 바다의 속삭임을 알아듣는 특별한 소녀 서연이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를 때쯤 마을 근처 해변가로 나가 파도를 벗삼아 해초와 고둥들을 수집하곤 했다. 어느 날 서연이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커다란 소라 껍질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반짝이는 진주빛을 띠며 마치 어떤 비밀을 속삭이는 듯했다. 호기심에 이끌린 그녀는 소라를 귀에 대고 들었다. 그 순간 서연이는 갑작스러운 외침과 함께 파도의 소리를 넘어서는 거대한 함성을 들을 수 있었다. 바다 깊은 곳 해저왕국의 비밀을 풀어 모험을 떠나라. 서연이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에 가슴이 뛰었다. 이내 그녀는 소라의 속삭임을 따라 해저왕국으로 향할 결심을 한다. 그날 밤 서연이는 해변에 앉아 소라의 힘을 빌려 해저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신비로운 해저왕국이었다. 물고기들이 춤을 추듯 그녀 주위를 맴돌았고 자라나는 산호들이 마치 이 길을 안내하듯 반짝거렸다. 왕국의 중심에는 거대한 산호성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바다의 신이 서연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은 서연이에게 필면의 인간으로서 해저왕국을 방문한 이가 처음이라며 그녀의 용기에 감사를 표했다.
신은 서연이에게 왕국의 소중한 보물을 보이고 싶다면서 수중의 보물인 시간을 멈추는 진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다. 시간을 멈추는 진주는 해저왕국의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보물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왔다. 그러나 최근 이 진주가 이상한 힘에 의해 퇴색되고 있어 세계의 균형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신은 서연에게 이 진주를 되찾아 진정한 힘을 되찾아줄 것을 부탁했다. 서연이는 신의 이야기를 듣고 진주를 되찾기 위해 모험을 시작했다. 그녀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도움을 받으며 수많은 위험을 극복하고 마침내 진주를 되찾는데 성공했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를 인정받아 해저왕국의 친구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으며 서연이는 마을로 돌아왔다. 그 후로도 서연은 늘 자연의 말에 귀 기울이고자 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통영마을에서 바다의 신비로움과 용기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전해지게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진주 지역에는 놀라운 전설이 전해졌다. 이 전설은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다. 진주의 맑은 강물과 아름다운 산이 감싸고 있는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으며 이 이야기는 그가 겪었던 신비로운 경험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민수는 어려서부터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였다. 매일같이 그는 들판과 강변을 거닐며 친구들과 놀이를 하고 나무에 올라 새들의 노래를 듣고는 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강 너머의 숲 깊숙한 곳에 사는 신비한 존재들에 대한 전설이었다. 특히 용왕의 숲이라는 이름의 신비한 숲에 대한 이야기는 어린 민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들판에서 오래된 지도를 발견한다. 지도는 낡고 찢어져 있었지만 그의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글자들을 통해 해독할 수 있었다. 지도의 가장 위에 용왕의 숲으로 가는 길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수는 지도와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오랜 준비 끝에 이른 새벽 민수는 강을 건너 숲으로 향했다. 숲은 깊고 어두웠지만 지도는 그를 정확히 인도했다. 숲의 중심에 도착하자 민수는 거대한 호수를 발견했다. 호수의 물은 마치 수정처럼 맑고 그 중앙에는 커다란 바위가 자리잡고 있었다. 바위 위에는 푸른 비늘을 가진 용이 잠들어 있었다. 민수는 그 용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임을 어딘지 모르게 직감했다. 민수는 호수로 다가가 용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 순간 용이 눈을 뜨고 민수를 향해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다. 용은 자신이 이곳의 수호자임을 말하며 민수에게 자신의 싸움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의 불신과 탐욕으로 인해 자연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용의 설명이었다. 민수는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자연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마을로 돌아온 민수는 마을 어른들에게 용의 이야기를 전했다. 처음에는 모두들 믿지 않았지만 민수의 열정과 믿음에 감복하여 점차 그의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숲과 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민수가 다녀온 용왕의 숲은 이제 신비로운 전설로만 전해지지만 그 이후로 진주 지역의 자연은 더욱 풍요로워졌으며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다. 민수의 용기와 지혜는 세대를 넘어 진주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고 그 이야기는 긴 세월을 거쳐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